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30일 미국 증시 마감 현황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국 증시 및 원달러 환율 찾아볼 여유도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새벽 마감된 미국 증시와 원달러 환율을 요약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5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세계의 중심인 미국 시장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뉴욕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하락했다. 3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46.80포인트 하락한 33,843.92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51.92포인트 떨어진 4,307.5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3.86포인트 밀린 14,448.58로 거래를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한 달간 4.8% 하락해 지난해 3월 이후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다우 지수도 같은 기간 4.3%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5.4% 하락했다. 다우 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나타냈다. 투자자들은 이날 미 국채금리 움직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 경제지표, 미의회 임시 예산안 협상 등을 주시했다. 미 국채금리는 최근 들어 10년물 기준 1.5%를 웃도는 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주와 성장주의 압박이 되고 있다. 이날도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장 초반 1.54% 근방에서 거래됐으며 오후 들어 오름폭을 낮춰 1.51%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금리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의 일부는 내년 초에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야 고용시장에 슬랙이 있는 상황에 서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트레이드오프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으면 완전 고용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얘기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긴급 정책을 중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스틱 총재는 연준이 2022년 말에 첫 기준 금리 인상을 2023년에 3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향할지 보여주는 핵심이라며 인플레이션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성하원이 내년 12월 3일까지 정부 재정을 유지하는 임시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면하게 됐다. 다만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과 3조 2천억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안, 부채 한도 협상 등이 남은 상태라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부채 성안이 상향되지 않으면 경제에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를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또다시 증가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 25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1만 1천명 증가한 36만 2천명을 기록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33만 5천명을 웃돈 것이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9월에만 3주 연속 증가했다. 지난 18일로 끝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35만 1천명에서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는 전기 대비 연율 6.7%로 잠정치인 6.6%와 시장 예상치인 6.6% 증가보다 높았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6.3%를 기록한 바 있다. 미국 중서부 지방의 9월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9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 64.7로 전월 66.8과 비교해 하락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65.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생활용품 업체
베드베스앤드비욘드의 주가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 실적에 22%가량 하락했다. 베드베스앤드비욘드의 실적이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 압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업종별로 산업, 필수 소비재, 금융, 부동산, 헬스 관련 주가 모두 1% 이상 하락했다. S&P 500 지수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9월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전망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드니 리서치의 야드니는 보고서에서 9월은 악명에 부응했고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줄었지만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 인상, 에너지 가격 상승, 운송비 상승 등이 오래 남은 기간과 내년 실적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더라며 이는 분명 우리가 추적해야 할 이슈지만 아직까지 분석가들은 비교적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44.3%로 반영했다. 해당 기간까지 1회 금리 인상 가능성은 35.6%, 2회 금리 인상 가능성은 8%로 나타났다. 모두 전날보다 하락한 수치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58포인트 오른 23.14를 기록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30일 미국 증시 마감 현황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